안녕하세요. 파이터컬러의 박혜송입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책의 제목은 물,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프롤로그를 먼저 보면 건강한 물 마시기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은 우리 인체의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고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그 힘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탈수가 5%만 진행되어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각종 현대병을 예방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2만 5천여 명의 이상의 인구가 오염된 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거나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물 부족 국가를 넘어서 물 기근 국가이거든요. 차례를 보겠습니다. 1. 과연 당신은 건강하게 마시고 있는가? 2. 물 내 몸을 살린다. 3. 내 몸을 다스리는 물의 효능. 4. 건강한 물을 마시기 위한 제안. 5. 깐깐하고 똑똑하게 따져보는 물에 대한 Q&A. 1. 과연 당신은 건강하게 마시고 있는가? 무병장수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물을 마시는 습관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들이 수원지를 흘러들어 물길 오염을 발생시켜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물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나쁜 물이 아픈 아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쁜 물의 가장 큰 원인은 염소 소독입니다. 염소 소독된 그 물을 임신한 임산부가 마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 유산, 조산, 사산율이 점점 증가하고 또 이 마시는 물 고스란히 받아서 자라는胎의 건강 수준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뱃속의 아기는 엄마가 마시는 물을 먹고 자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산, 사산, 위험이 바로 양수의 오염 때문입니다. 엄마가 물이나 음료 등을 마실 때 그것이 자궁에 도달하는 시간은 고작 1분이라고 해요. 나쁜 음료를 마시면 단 1분 만에 양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토피를 앓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엄마들이 화학물질이 첨가된 주스나 콜라 등을 즐겨 마셔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내성마비의 근원적으로는 양수가 오염되어 난산으로 이어질 때 그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염소가 유기물과 결합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고 알려진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물이 건강한 태아를 길러낸다. 깨끗하게 정화됨과 동시에 미네랄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는 좋은 물은 세포에 쉽게 흡수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손상까지 막아준다고 하고 또 임산부가 미네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유해 성분을 최소한 섭취하면서 얻어진 결과로 좋은 물은 임산부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엄마의 영양 밸런스를 바로잡아서 유산과 기형아 위험의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체력 저하를 일으키는 수원병.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일단 체내에 좋지 않은 물이 들어오면 음식물 분해와 소화 흡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식중독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되면서 동시에 알레르기성 질환에 취약한 면을 보이게 되죠. 또한 우리가 흔히 아토피라고 부르는 질병도 혈액의 오염이 원인이고 주스나 음료수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것 또한 페트병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염소로 인한 혈액 오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물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몸의 지방 비율이 높은 만큼 좋은 물을 여성이 마셔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과연 안전할까요? 2000년 환경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응답자의 70%가
식수로 부적합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수돗물에서 뇌소막염, 장염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요. 우리나라의 물의 경우는 수돗물 원수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바이러스를 소독하면서 생긴 소독제 내성이 강한 편이라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염소를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정화 과정에서 오히려 2,000종의 화학물질이 생긴다고 해요. 오마이갓. 또 이 염소가 유기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수 정수장들이 기술 수준은 사실상 미국의 10%에서 채 70%를 충족하는 데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더욱이 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금속 오염도 굉장히 심각하죠. 이곳에서 나타나는 철 또는 대장균, 잔류염소 등이 검출될 바 있는데 50% 이상이 10년 내지 20년 된 수도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관이 부식되고 오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이 사람을 죽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은 엑스레이 촬영해보면 동맥과 심장, 판막, 관절, 내장 등의 광물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이 같은 무기 물질들이 다량 포함된 경도 높은 물이라고 해요. 우리 몸은 치명적인 병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염소 소독이 된 경수가 콩팥에 물을 가하면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염소에는 독성이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암성 물질을 다량 만들 수 있다.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아진다. 수돗물을 먹는 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 물을 끓이는 주전자에 가까이 서는 것만으로도 심장기형, 구개열 또는 문해증 같은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이 아까 얘기했던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트리할로메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아토피에도 치명적이죠. 염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피부 노화, 모발의 탈모의 변색, 눈과 호흡기의 침입 시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밀폐된 목욕탕에서 사용할 경우에 물을 마실 때보다 3배에서 4배 높은 염소의 농도를 피부와 코로 흡수되어서 암을 유발하게 되고 특히 주부들은 매일매일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주부에게 주부습진을 유발하고 호흡기에 침투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관지 염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하수는 어떨까요? 실제로 미 환경보호국이 1983년에 지하수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어요. 왜냐면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생식 기능을 잃게 하는 물질이 발견돼서 수돗물보다 오히려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라돈이고 비소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신문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서울 약수터 5곳 중 1곳은 못 먹는 물이다. 정말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데는 특히 약수터를 정말 사용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내 몸을 살린다. 그러면 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지. 혈액, 신장, 폐, 심장, 근육, 비장, 뇌, 장, 피부, 간장, 골격, 기타 여러 가지 인체 조직에는 물의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호흡할 때 수증기로 배출되는 양이 600g, 땅구멍을 통해서 땀으로 발산되는 양은 500g, 대변이나 소변으로 나가는 것은 1400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리터의 수분이 체외로 배출되는 이상 우리 몸에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최소 2.5 이상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는 실제로 하루에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르거나
알아도 이 물 마시기를 버거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 마시기는 기본적으로 습관의 문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물 마시기를 할 때 습관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물이 우리 생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포를 연결시키고 일정하게 그 형태를 유지해주고 원활한 대사작용, 영양소를 녹이고 흡수 운반하고 각 세포에 공급하고 그리고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 DNA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하고 척추 디스크와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또 수면 리듬을 회복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진짜 물은 정말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마셔야 건강할 수 있을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는 간 역시 쉽게 피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그리고 천천히 마시라고 합니다. 물을 씹듯이 자주 천천히 들이키는 것이 좋고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잠자기 30분 전에 한 컵,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차보다는 맹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차에는 일정 정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날이면 우리가 물보다는 음료수나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 차가운 우유나 주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맹물을 마시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깐깐하게 좋은 물로 골라 마셔야 하는데 물에도 맛과 향이 있습니다. 이 안에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것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질 나쁜 물을 마실 경우에는 유해 성분들을 섭취하게 돼서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물을 마시려면 먼저 좋은 물이 어떤 건 줄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미네랄이 풍부해야 돼요. 이 물맛을 결정하는 게 철분, 마그네슘 등 여기 물 속에는 6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미네랄은 정말 소량이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고 특히 물로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이 결핍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요. 두 번째로 약 알칼리 물이어야 한대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질들도 약 알칼리여야 되겠죠. 셋째,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무기 화합물,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없어야 한다. 넷째, 잔류 염소가 없어야 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염소가 일으키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염소 소독 시 생겨나는 발암물질은 트리할로메탄. 이 트리할로메탄은 정수 과정에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거를 물을 끓일 때 또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때 나오는 그 증기를 마시면 더 해롭다고 해요. 세 번째, 내 몸을 다스리는 물의 효능입니다. 좋은 물은 치료 효과를 가진다고 해요. 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물이 좋으면 건강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1. 암질환과 물. 물이 암을 치료한다는 것을 감히 확신하기 어려운 일임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실시한 생체 실험 결과 암세포가 생긴 쥐에게 보통의 물을 주사하고 암세포 수가 4일째에 10만 개 그리고 300만 개로 늘어난 반면에 칼슘이온이 첨가된 물을 주사하자 암세포가 200만 개로 줄더니 다시 4일째 2만 개가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은 암과 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당뇨예요. 이 당뇨는 이게 합병증이 진짜 장난 아니게 무서운 것 같아요. 좋은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췌장 활동이 정상화되고 또한 인슐린 분비의 정상화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면역체계와 물입니다. 좋은 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네 번째, 혈관계 질환. 동맥경화와 고혈압은 혈관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피가 오염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맥경화, 고혈압이 심해지는 것을 오래 방치하면 뇌출혈과 뇌경색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과산화지질이라는 것인데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이 과산화지질을 지질 단백이 산화되어 생기는 것으로 좋은 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 지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알레르기. 요즘 알레르기 없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알레르기를 이겨내기 위해 지나칠 정도의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 이 항체를 몸에서 만들어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알레르기라고 잘못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원인들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의학자들은 식생활이 개선되고 특히 인스턴트를 피하고 수분이 많은 신선한 야채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의 역할은 면역체계의 강화, 일정한 항산화 작용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뼈와 뼈 사이에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골다공증은 우리 몸의 뼈에서 칼슘이나 칼륨이 빠져나와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이는 산성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의 알칼리를 지나치게 소모하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이것이 순환체계 장애를 일으키게 되네요. 이때 우리 몸은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 칼슘이나 칼륨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뼈에서 이 두 영양소를 차출하게 되는 것인데 골다공증의 치료의 근본은 칼슘과 칼륨의 보충이지만 이만큼 중요한 또 하나가 바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체액의 산성화가 억제됩니다. 즉 골다공증은 단순히 칼슘과 칼륨만의 문제가 아닌 칼슘을 원활하게 보급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물의 도움을 받아야만 진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곱 번째, 신장결석입니다. 신장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요산 때문인데 이 요산, 단백질이 분해되고 고체가 되는데 이것이 관절 사이에 끼어들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요산은 칼슘과 만나면 산성으로 변해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게 되는데 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진 요산과 칼슘의 결합체가 신장에 쌓이는 게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이때 좋은 물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계면 활성력이 높아 칼슘이 요산과 만나는 걸 막아주고 이런 노폐물의 배출을 쉽게 도와주어서 요산과 칼슘의 결합체가 신장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덟 번째, 탈수증. 탈수증은 말 그대로 체내에 필요한 물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물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피로와 부족, 당뇨병을 발생하는 위험을 높인다는 게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정말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마셔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게 맞죠. 아홉 번째, 저혈압. 체내에 칼슘 이온이 부족해서 생긴 게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칼슘 이온과 산성 노폐물의 결합을 막고 또 몸 안에 칼슘 이온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과 동시에 노폐물의 배출을 돕는 게 물. 알고 계시죠? 그리고 더불어 칼슘 이온의 원활한 공급이 심장 기능을 정상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강한 물을 마시기 위한 제한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물이 바로 수돗물이죠. 하지만 이 수돗물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 이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의 양은 대략 2.5에서 3리터 정도인데 이 경우 매일 0.0075mg의 발암물질을 체내에 축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너무 무서운데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염소량이 높은 수영장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영을 많이 한 수영 선수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머리색이 까만 아시아 선수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머리칼이 갈색으로 탈색되었다는 점이에요. 염소 때문에 머리칼이 탈색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올림픽 측에서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풀장에는 염소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대박이죠? 수영장을 다니는 가정주부나 아이들 사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 있어요. 바로 피부의 건조와 각화, 모발의 손상, 심각할 경우 시력이나 호흡이 곤란될 수도 있대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의 피부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샤워를 하고 나서도 정수물에 페트병을 가지고 들어가서 마무리로 몸을 헹기도록 꼭 교육시킬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목욕할 때 무방비로 염소 소독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샤워보다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에 일정 정도 염소를 증발한 뒤에 들어가는 편이 염소의 흡입량과 피부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염소를 놓을 때 비타민C가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녹차 티백이라든지 비타민C 이런 거를 욕조 안에 넣어놓고 좀 기다렸다가 목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염소가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염소 소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유해물질을 함유한 물로 샤워하는 것은 그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면 경피독 때문이죠. 이 유해물질들이 증발해서 이 증거로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증기가 집 전체에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마시게 된대요. 이럴 수가. 심장 발작, 심장 마비. 와, 이것 등으로 나타나는 동맥경화의 원인 다름 아닌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포함된 염소 때문이다. 진짜 염소가 무서운 거네요. 오염물질의 피부 흡수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간과되어 왔다. 음용만이 인체 오염원에 노출되는 유일한 주요 오염로는 아닐 수 있다. 샤워 중에 호흡을 통해 흡수되는 양은 염소 소독된 물을 2리터 마시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염소는 음식의 비타민을 파괴합니다. 실제로 양배추를 잘게 썰어 수돗물에 담글 경우 15분 뒤에 14.7%, 30분이 지나면 23.9%, 60분이 지나면 31.8% 정도 비타민C가 감소하게 되고, 쌀의 경우 15분이 지나면 비타민 B1이 8.6, 간은 15분 담그면 비타민 B2가 7.4 감소합니다. 바로 수돗물에 염소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이 파괴돼요. 그래서 수돗물에 씻지 마시고 꼭 압축 활성탄을 이용한 정수기물로 씻어오면 굉장히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염소는 기형아 출산을 증가시킨대요. 오 마이 갓. 아까 얘기했던 수돗물 속에 트리할로메탄 수치가 리터당 2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지역의 아이들의 경우 문해증, 아기 출생률이 엄청나게 높았고, 심장 기형아도 높았고, 9개월 아기 출생률도 일반보다 현저하게 높았어요. 다시 말해서 수돗물에 염소 함량이 높은 물을 마시고 사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기형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50에서 100%는 높은 셈이래요. 아직까지 이 트리할로메탄이 어떻게 기형아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추측해보면 태반 형성을 방해한다든가 유전자 손상을 유발하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신문 기사에 난 건데요. 불온삼염 검출 서울시 수질 기준에 포함 건의. 일본에서 다이옥신이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국립환경연구원 김영구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일본 수도협회지에 발표한 일본의 정수 처리 과정에서 다이옥신류 함유 실태 조사 논문에서 각 정수장의 처리 과정 중 다이옥신이 다이옥신 제거율이 응집질전 대 40%, 모래여가 70%, 오존출 59%, 활성탄철이 93%에 이르지만 염소 처리할 때는 오히려 15% 증가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염소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도 있던 다이옥신이 더 증가한다는 건데. 그리고 김 연구원은 정수 과정에서 대체 90% 이상 다이옥신이 제거되지만 원수에 페놀계 성분이 들어있으면 염소와 오히려 반응해서 다이옥신을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정수장에서 100% 염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와 대안이 정말 식겁니다. 그리고 염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부나 호흡기 질환 등 동맥경화, 심장병 발병에도 큰 원인을 주고 있다. Q&A 마지막입니다. 깐깐하고 똑똑하게 따져보는 물에 대한 Q&A. 오히려 오염된 식수를 마시면 병에 걸릴까요? 맞죠. 맞는 말이죠. 전염병뿐만 아니라 당뇨병, 동맥경화 이렇게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동맥경화는 동맥벽에 칼슘이나 찌꺼기 등의 물질이 쌓이면서 탄력을 잃게 되는 증상을 말한대요. 그리고 수돗물은 동맥에 유해한 물질들을 쌓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염된 식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공중보건원 보고서에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진짜 염소를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염소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그날 빨간불이 나와서 정말 수도원에서 오셨어요. 정수장 직원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준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마셔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진짜 염소 적정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울 뿐더러 적지 않은 양을 사용하게 된대요. 게다가 이 염소가 우리 몸에 축적되면 동맥경화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맞죠. 물이 비타민 C처럼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만 잘 마셔도 항산화 작용을 기대해서 몸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목욕을 하죠. 오늘도 저희 아들은 탕 목욕을 했습니다. 저는 녹차 티백을 넣어주었죠. 그리고 염소 수돗물을 끓이게 되면 염소를 제거할 수 있나요? 염소는 끓는 상태에서 30분 이상 끓여야 사라집니다. 와, 이 더운 날 가스불에 물을 30분 이상 끓이면 너무 덥겠죠. 그래서 진짜 결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끓이는 과정에서 유용한 산소와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나 물질들은 오히려 농축돼서 더 좋지 않습니다. 운동 시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그런 소리 하시는가요? 근거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큰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운동할 때 나오는 피로 물질인 젖산을 배출합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이온 음료보다는 절대적으로 물이 좋습니다. 좋은 물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스위치한 다이어트 했는데 물을 하루에 2리터씩만 마셨는데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진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물은 알칼리 성분이 많아서 피와 지방의 양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염소를 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음식 닦는 그릇을 설거지 후에는 꼭 마지막 정수한 물에 헹궈야 합니다. 네, 저도 정수기 물에 꼭 헹궈서 놓거나 또는 사용하기 직전에 정수물로 헹굽니다. 두 번째, 야채나 두부는 흡수가 빠르고 염소가 영양소를 파괴하는 만큼 반드시 정수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네, 수돗물로 씻으면 안 돼요. 쌀도 마찬가지. 양치나 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헹굼은 반드시 정수한 물로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정수한 물로 합니다. 네. 정수기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가전 제품이기 때문에 필터 기능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거기 직원분한테 필터 어떤 것을 걸러주는지, NSF 인증은 받았는지,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수영장 물에 염소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앞에서 나왔지만 샤워를 하고 정수한 물에 페트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물을 꼭대기에서부터 뿌려서 눈도 함께 꼭 씻어주면 좋고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페트병에 물을 넣어 다니면서 꼭 헹궈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미네랄 성분이 많을수록 좋은 물인가요? 네. 미네랄 성분이 적당한 게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최대한 물을 적게 마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혈압 환자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환자, 통풍 환자는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이 세 분은 꼭 물을 더 적극적으로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환자는 뇌졸중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면 도중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새벽에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 횟수가 줄어서 요로결석이 또는 요로감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장 운동이 줄어서 변비가 생깁니다. 혈액 속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조직 속에 통풍 결석이 쌓여서 발생하는 통풍에 걸린 사람도 물을 많이 마시면 요산 배출이 촉진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물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